안녕하십니까, 요쿨입니다. 원래는 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휴가가 거의 4.5박 5.5일, 4박 5.5일이겠죠. 네, 여하튼 뭐 그런 휴가를 오랜만에 10년 만에 냈네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한 업체한테 연락이 계속 와가지고 근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가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좀 일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뭐 또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하고 서류가 저밖에 없는 관계로 책임 있게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모든 휴가를 반납하고 잡았던 호텔도 취소하고 네 이래저래 데미지를 먹고 했습니다. 여하튼 뭐 현타는 없고 원래 이 직종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이라는 존재는 팔자가 더럽게 사납다고 느낄 때도 있고 하루 일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꼬였을지 모를 만큼 하루 종일 해결될 기미가 없이 뒤틀릴 때도 있고 또 뭐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1년 동안은 거의 내려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이럴 때마다 음, 생각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녀는 인생 전체가 더럽게도 기구한 운명이었거든요. 뭐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분은 아닌데 누구나 찾아보면 인생 억가인 여성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플리고요. 우주 항해사고 대략 중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구에 복귀할 무렵에 어느 행성 신호로 인해서 어, 그 구성원 전체가 강제 기상을 당했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지구에 도착한 게 아니고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곳에서 에일리언을 만나게 되었고 어, 이 시리즈물 자체는 뭐 스포할 게 없을 만큼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다고 뭐 스토리를 읊고 싶은 생각은 없고 뭐 그냥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음. 여하튼 그 신호에 따라서 여차저차 뭐 가가지고 에일리언을 만나게 되고 페이스 허거부터 뭐 있지만서도 네 그렇게 에일리언과 상대를 하고 에일리언을 죽이고 탈출에 성공을 했고 동면 캡슐에서 수십 년간 떠돌아다니다가 또 극적으로 구조가 됐죠. 여하튼 거기까지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싶을 텐데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 유일한 핏줄인 딸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러므로 극적인 상봉일랑은 저기 안드로메다로 날려먹었죠. 여하튼 PTSD 오지게 와가지고 매일 밤 악몽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알바만 하기 싫고 또 그 이제 중이라는 그 신분도 있었고 우주 항해사라는 그런 어,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싶었던 그 욕심에 의해서 해병들과 함께 또 LV-426 그 유명한 행성이죠. 걸로 가서 그 전보다 더 많은 에일리언들과 여왕을 만나게 되었죠. 어찌 보면 그 악몽을 지어내기 위해 단판지어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그런 강심장은 없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여차저차해서 막판에 여왕과 그 무식한 말로 전하면 한타까리 하고 또 극적으로 탈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엔 동명 캡슐이 또 범죄자만 가둬둔 행성으로 갔네요. 거기서 또 곡절을 겪다가 문득 자신의 몸속에 에일리언이 태동한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그 에일리언과 함께 뱃속에 있는 에일리언과 함께 용광로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서글픈 팔자인데 이번엔 또 유전자 복제로 태어났네요. 네. 게다가 자신과 비슷한 그 인간의 형태와 외계인의 형태를 띈 그 여러 자신의 형태도 받기도 했지만 웬일로 또 에일리언들이 자신을 동지로 여기는지 어미처럼 여기는지 뭐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졌고 더하여서 에일리언의 기본 능력들을 소지한 자가 되었어요. 이 정도만 훑어봐도 세상 억가 이런 억가에 있는 인생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에일리언을 마주쳤던 첫 만남부터 그녀는 어찌 보면 그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뭔가를 감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았기도 했고 다시 그 해병들과 여정을 떠나기도 했고 그랬겠죠. 그때 멈췄다면 그녀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녀가 해냈던 행동들은 결국 그녀의 선택으로 인한 나비 효과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도 가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 의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다시 돌아갈 힘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녀의 우주라는 공간은 아마 전생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려고 상당한 이펙트를 겪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환생을 수백 번 할 업장과 그런 인생을 시인이 있으시다면 단 한 번의 평생으로 너는 끝내라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도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요? 글쎄요. 인생을 수백 번 더 살고 싶다면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저라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임팩트 있게 그렇게 끝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제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매력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거든요. 웃긴 건 이게 위험을 무릅쓰면 무릅쓸수록 그녀는 또 더욱 강해졌고 더 부드러워졌어요. 여유로워졌고 뭐 제가 그런다고 해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무슨 태극권 고수 마냥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 매트릭스 초반에 그 네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요원이 이제 조금 이제 싸우는 실력이나 많이 늘으니까 업그레이드 그러잖아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그녀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성장, 고통, 카르마, 뭐 음과 양, 뭐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뭐 이딴 거는 다 집어치우더라도 나비 효과고 뭐고요. 인생 참 스펙타클하고 억가 아닌 억가도 당하는데 어떠한 이끌림에 의해 그리 행하였고 살아간 그녀는 대체 어떤 마인드였을까? 뭐 LV 사이육에 갔던 그런 거기 이주민을 위한 뭐 걱정이나 책임감 뭐 이런 거를 일단 떠나서 그녀는 그 악몽에 대한 그 고통의 뭔가의 업장을 없애러 가기 시작해서 이제 더 그렇게 확장 버전으로 나아간 건데 뜬금없이 그냥 결론을 내릴게요. 데이빗 그 놈이 아주 쌍놈인 건 분명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요코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